네, 여러분 지금 6장의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번 보시죠. 목차에서 우리가 앞전에 동영상 여기까지 보셨을 거고요. 이어서 6의 7, 6의 8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하나의 동영상으로 묶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6장의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는 앞단에서 국계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계법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도로, 대지에 관련되어 있으면 이 전체를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6의 7 우리 목차 보셨으면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죠? 목차에서 315페이지라고 네, 저희 목차에다가 앞에 제가 표시한 것처럼 별표 좀 해놓으시고 본문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교재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노트에 쭉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읽어보시고요. 요거 과제로 정리를 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읽어보세요. 네, 잠시 멈추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우리 건축법에는 굉장히 위계가 위쪽에 있죠. 건축법에는 당연하다, 당연한 이야기 해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었죠. 여기에서 허가권자는 우리 요 단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가로구역, 가로구역을 뭐라고 설명한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이거죠. 여기 가로 빼고 읽을 때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도시법 시행령이죠.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일단 지금 6.7의 제목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를 제한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가로구역에 따라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우리 가로구역을 흔히 뭐라고 말할까? 우리 친구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수 있을 텐데, 보통 저 어디 가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코엑스 가려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쭉 이쪽 방향으로 직진해 3블럭만 지나시면 되세요. 라고 말하는 블럭 있잖아요. 1블럭 가세요. 2블럭 가서 뭐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블럭이라는 용어를 가끔 씁니다. 이게 가로구역을 말해요. 뒤에 그림에서 좀 나올 테니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그 블럭 단위로 뭘 지정한다?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뭐 두 번째는 완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를 필요하다면 가로구역별 높이를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항상 실무에서는 조례. 실무에서는 조례. 우리는 지금 기사 시험을 위해서는 원법에 대한 내용으로 법의 전반적인 체계, 원법에서 정하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험을 위해서 이걸 보고 있고 실제 실무에 나와서는 반드시 조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요것도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정할 때, 건축물 높이를 정할 때 요거. 자, 요것도 멈추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등의 토지 이용 계획을 따라서 정해야 되고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우리 보통 이렇게 사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 이렇게 해서 사거리를 이걸 우리가 하나의 블럭이라고 하죠. 여기 가로구역이 접하는 이 도로의 너비 그 다음에 상하수 간선시설 수용 능력 요 건물이 막 들어갔을 때 요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배관이 되죠. 도로 하부에 그런 것도 수용 능력 그 다음에 도시가 전반적으로 위에 건물이 지어질 때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건가, 경관은 어떨 건가, 아니면 얘가 장내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20층으로 제한했을 때 문제가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하는 게 일단 제일 간단한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 제한입니다. 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미지 출처 밝혔고요. 제 그림 아닙니다. 제 그림은 요거입니다. 요거 보시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가로구역 높이 제한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크게 하나, 두 번째고,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 제한이다. 뭐냐면 이 블럭이죠. 한 블럭 가로구역이 있으면, 자, 얘는 예를 들어서 20층 높이 이상은 갈 수가 없다. 또는 뭐 50m 이상의 높이는 갈 수 없다. 제한을 두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만약에 이거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높이 제한을 할 때 기준 높이보다 뭐 완화해서 줄 수 있다. 요거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뒤에도 조금 나오지만 실무에서 더 많이 쓰는 거고요. 일단 우리는 가로구의 높이 제한이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블럭 위에 예를 들어서 유리판 같이 동일한 높이의 유리판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여기 밑으로만 지어라. 높이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들쑥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은 최대칙을 딱 유리판으로 눌러놓은 것처럼 그 이상은 갈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완화할 수는 있다. 이게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 제한이다. 조례에 따른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 두 번째. 요게 좀 복잡합니다. 민감하기도 하고요. 이게 8.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요거가 두 번째인 건데, 이게 세세로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일단 건축법 먼저 있고 건축법 시행령 있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멈추고 읽어보시죠. 우리 책 몇 페이지 봐야 되나요? 우리 책 교재 317페이지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었죠? 일단은 요 앞에만 다시 읽어봅시다. 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여기서 주거지역은 여러분 머릿속에 주거지역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로는 그쵸? 가장 주거스러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보통이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준한다 해서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요거 준주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전용하고 일반 1, 2, 3 중에 전용하고 일반만 들어가는 주거지역에 대한 1조 확보가 뭐가 있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게 2-1의 내용입니다. 다시 과제가 나갈 건데요. 과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높이 제한 방법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겁니다. 높이 제한 방법은 앞에서 크게 1.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2. 1조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2-1은 뭐냐? 정북방향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1을 정북방향의 높이 제한이라고 합니다. 지역은 뭐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한한다.
내용은 그 밑에 시행령을 보면 또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봤죠? 이거 같이 봐야 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여기 대상의 전용 일반이라고 그랬죠. 각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된다. 두 개. 여러분 과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2의 1은 가로구역에 대한 내용. 크게는 1, 2가 있고 1은 간단해요. 뭐 가로구역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높이를 제한한다. 2는 일조에 대한 건데 2의 1은 정북 방향의 높이 제한. 그래서 대상 지역은 전용주거, 일반 주거고 내용은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두 가지로 나눈다. 다시 또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높이 9m를 9m 이하인 부분과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9m 이하인 부분은 어디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1.5m 이상 띄어야 되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북 방향으로 띄어야 된다. 자, 이거 오늘 과제에서 정리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말에 과제 발표할 때 반드시 1조에 대한 높이 제한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또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다시 할게요. 네, 이거는 예외 조건입니다. 예외 조건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 책에서는 제가 지금 중략했습니다. 뒤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려가지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앞에 부분하고 지금 잘려서 여기 추가로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죠. 여러분이 다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요 내용이고 우리 책 어디 있어요? 책 찾았나요? 여기 책 그쵸? 여기는 책 318페이지 위쪽부터 있습니다. 아까 정리한 거에 여기는 예외 조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외 조건에서 중요한 거는 1, 2, 3. 뭐 이건 예외가 아니라 당연히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요건 뭐 굳이 낼 필요가 없고 요거 2번은 협정구역이라고 8장에 나오는 건데 협정구역이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 주로 나오는 거는 요겁니다.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 다시 예외 조건 중에 나머지는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고 요거는 기억 정도 하면 되고 협정지역 안에 요게 조금 중요한데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경험 걸린다. 근데 경관을 보거나 이거 보면 경관지구 또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도시 미관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이게 라예요, 라. 도시 미관을 위해서 경고하는 거. 봤나요? 이게 요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잘 보시면 경관을 따른다.
미관을 따른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뭐냐, 20m 제가 좀 어디다가 그리고 싶은데, 건물을 보면 건물 모양이 이거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1층, 2층, 3층. 이게 다 정북 방향의 도로의 사선 제한 때문에 어떤 이런 도로의 사선 제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상부, 지상부 모양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조금 봤을 거예요. 다시 건물 모양이 반듯해야 되는데 위쪽 모양이 지붕, 목상층 모양이 이렇게 삐딱삐딱합니다. 이게 예쁠 수도 있는데 경관지구에서 이렇게 모두 일조 제한을 하다 보니까 경관상, 미관상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 앞이 대로인 경우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도시 미관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런, 비록 일조 확보를 해야 되지만 높은 사람들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 하나여서는 요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너비 20m 이상의 도로, 그리고 특히 뭐 이런 미관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일조권 적용하지 않는다. 뭐에 대한 거? 정북 방향에 대한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정리를, 제가 여러분 과제를 사실은 지금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다시 과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과제에 대한민국의 높이 제한을 하는 조건은 1과 2가 있다. 1은 가로 구역에 대한 이야기다. 2는 1조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서 다시 2의 1은 정북방향에 대한 이야기다. 2의 2는 지금 나오는 공동주택의,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공동주택 높이 제한이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면서 봅시다. 자, 1조 등의 확보 제한은 각 호의 어느 이것도 읽어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어디 읽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요 내용. 그쵸?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이에요. 여기에 우리 다시 뭘 써야 된다 그랬죠? 대상 공동주택이고 대상의 지역도 있어요.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에 하는 것을 제외한다. 요거는 제외하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앞에서는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주거지역에 하는 것만 정북 방향에 대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을 높이 제한을 한다. 그런데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데 모든 공동주택인데 단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것만 봐준다. 그래서 내용 뭘 하냐,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이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내용은 이게 있습니다. 여기가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책에 있는 거를 중략했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318페이지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에 법 제61조 2항은 각 지운에 적합해야 된다. 다만 예외죠. 창문, 벽면, 집값의 인접은 수평 1m 이상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좀 작은 거는 뺀다는 거고. 이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요거를 정리하는 게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많아서 지금 그냥 한번 쑥 읽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 내용을 세세하게 318, 319에 이어지는 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가나다라 말을 정리하는 게 과제입니다. 자, 일단 뒤에서 다시 정리할 건데 다시 과제 우리 높이 제한을 하는 아까 앞에서도 했으니까 같은 색으로 제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네. 대한민국의 높이 제한은 1은 뭐가 있다? 그렇죠. 가로 구역에 대한 게 있었다. 2는 이걸 그냥 보시죠.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먼저 보고 앞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세 가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 방향 1조 제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건 간단하게 썼지만 여러분은 대상 범위를 좀 쓰시고요.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내용, 제한 내용이죠. 제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걸 하시고 2번이 크게 1은 우리가 가로구역에 대한 거고 2가 1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2의 2.1이 정북 방향에 대한 1조 제한 내용 쓰시고 2.2가 공동주택에 대한 1조 내용, 2.3이 정남 방향에 대한 1조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과제의 내용을 세세하게 대상 범위 2의 1의 대상 범위는 뭐다. 2의 2의 제한 내용은 뭐다. 2의 2의 대상 범위는 뭐다. 2의 2의 제한 내용은 뭐다. 2의 3의 대상 범위는 뭐다. 2의 4의 제한 내용은 뭐다. 라는 거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1도 대상하고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로구역의 대상은 가로구역별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렇게 되고 제한 내용은 뭐예요?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같이 쭉 보시죠. 다시 1조에 대한 거 2의 1은 대상 지역 제한사항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다시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게 과제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고 파워포인트 녹화해 놨는데 교수님 숙제 뭐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걸 여러분 걸로 다시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교수님은 다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듣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으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9m 이하인 경우에는 딱 이렇게 띄지만 9m가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비율로 떼니까 이렇게 사선이 되죠. 직선이 되죠. 자, 예외사항은 너비 20m 이내 아까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1조 제한 적용할 때는 이렇게 모양이 삐뚤어지는데 완화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낫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보이는 게 중요한 미관이나 경관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경관법에 의한 거라든지 지구단위에 의한지 무슨 경우에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요거 나와있죠. 지구단위 경관, 중점 경관, 특별 가로구역, 지정 공고하는 거.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하는 거, 협정구역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요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 및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원래 이게 대상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 대상이 되는데, 내 땅은 비록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정북 방향에 있는 게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지어도 된다. 그 예외사항은 정리를 안 하더라도요, 반드시 여러분 과제에서는 적용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제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2의2죠. 공동주택 1조 제한은 제가 대상 정리했죠. 공동주택이다. 제외가 되는 건 이거다. 그 다음에 채광창이 있거나 두 개 동을 건축하는 경우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제한 내용은 수평거리에 대해서 어디서 채광창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이 내용을 아까 법조항 몇 번 이야기합니다. 318 19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정리하라. 2배, 4배, 수평거리에서 기본은 2배다.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데는 4배다. 마주 볼 때 어떻게 한다? 두 개 동 이상이 마주할 때 채광 벽면에서 높이 0.5배 이상으로 한다.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고 남쪽 창인 경우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요약한 건데, 이걸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부대시설, 복리시설 높이의 1배, 이게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놨죠. 채광창이 없는 벽면은 채광창이 없으니까 훨씬 민감하지 않아서 8m까지 지정을 해주고, 측벽과 측벽이, 여기는 측벽이죠. 측벽. 여기는 더 붙어도 돼요. 왜? 창이 없잖아. 프라이버시나 또는 1조 채광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법의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용어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이거 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몇 번 과제로도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멈추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죠. 정남 방향의 1조 제한. 다시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제한, 대한민국에 있는 높이 제한을 다 정리해보자. 1. 가로 구역에 대한 거다. 2번은 1조에 대한 거다. 근데 2의 1은 정북 방향에 대한 거였다. 2의 2는 공동주택에 대한 거였다. 이번에 나오는 게 2의 3은 정남 방향에 대한 거였다.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과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모든 높이 제한을 보면 1 크게 1 가로 구역에 대한 거였다. 2는 1조에 대한 거였다. 근데 2의 1은 뭐였다? 정북 방향에 대한 거였다. 북쪽 N에 대한 거고, 2의 2는 뭐였다? 공동주택에 대한 거였다. 2의 3은 정남, 남쪽이니까 있죠. 방향에 대한 거였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이 각각의 세부의 대상 지역과 뭘 써야 된다? 제한 내용,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상 지역은 뭐고, 제한 내용은 뭐고. 자, 여기 나와있죠. 3, 이게 지금 3입니다. 정남 방향의 일조 제한의 대상 지역은 이렇게. 제한 상황은 정북 방향하고 달리 정남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를 제한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요거 원법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공동주택과 정남 방향, 정북 방향 요거를 과제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 원법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는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 더 있었어요. 도로 사선 제한이 있었는데 도로 사선 제한이 몇 년 전에 폐지됐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과제입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몇 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